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대평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 수원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로그 2 계산이 옳은 것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그 6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로그 6이 이제 2 곱하기 3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곱하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로그 2, 로그 3 더하기로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로그 5, 2분의 10으로는 좀 잘 됐고요. 로그 2분의 10 이렇게 좀 나누기로 돼 있으면 또 어떻게 되는 거죠?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2 빼기 형태가 돼야 되죠. 집속도 나누게 되면 이런 부분은 다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 세 번째 거는 이제 뭐 밑변환에 해당하는 건데 로그 3의 2 처리가 되겠고, 뭐 2에 3 돼 있는 것은 밑하고 진수 부분 바뀌면 이제 역수가 되는 거죠. 와우. 그 다음 이제 곱하기 됐으니까 이제 소거돼서 이제 3번이 좀 바른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은 뭐 더하기 됐으면 저 곱하기 돼야 되니까 이 부분들이 좀 이제 미스가 났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어진 식 부분들 8을 2루트 1 긋고 밑변환하는 것까지 좋은데요. 여기서 이제 이게 약분이 되는 항목이 아니죠. 여기 넘어가는 과정이 또 잘못됐으니까 8하게 된 것은 3번이 3번 하나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로그의 기본 성질, 로그의 뭐 연산 규칙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반드시 학습해야 될 그런 항목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방정식, 지수방정식이 되겠죠.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5에 3x-2제곱 됐고요. 25는 5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다가 x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지수법칙을 적용하게 되면요, 지수 파트 부분들이 3x-2 부분, 여기는 2x 플러스 2 이렇게 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산해서 이항시키니까 x 값은 얼마? 4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런 형태니까요. 뭐 이런 부분 풀면서 자신감 좀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삼각함수의 삼각비 값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사인 6분의 5파이. 자, 그래프 단위를 좀 그려서 6분의 5파이 지점이 어딥니까? 여기 이렇게 되는 지점인가요? 6분의 5파이?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뭐 이렇게 되는 지점이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사인 값 자체가 뭐 6분의 파이 사인 값하고 뭐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사인 6분의 5파이 이런 부분들은 뭐 2분의 이렇게 좀 풀려가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탄젠트 4분의 9파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탄젠트 4분의 9파이 처리되는데 탄젠트는 뭐 주기가 파이 형태고, 그러면 4분의 8파이를 빼면 되죠. 그러면 탄젠트 4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모양이니까 이 값은 또 1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코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코사인은 원래 이제 y축 대칭이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계산 결과는 코사인 3분의 파이하고 결과가 같죠. 그렇게 되면 또 이 부분도 역시 얼마로 계산되겠습니까? 2분의 1 이렇게 좀 계산되겠죠. 그럼 전체 계산은 2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간단한 이제 삼각비 값 구해가야 되는, 역시 또 뭐 기본적인 항목이 되겠죠. 특수각의 삼각비 반드시 알아야 될 항목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역이 주어져 있습니다. 로그 그래프의 최대값 주어져 있고, 역시 최소값은 얼마냐 물어봤는데, 자, 최대 최소에 대한 질문이라면 그래프 모양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프 모양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결정되니까 밑이 양인 로그다라는 것을 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밑이 이제 양이 아니라 1보다 큰 값이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증가함수 형태가 되는 거니까 뭐 1부터 3까지 이렇게 좀 정역 처리가 됐을 때요, 큰 값을 대입했을 때 최대값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뭐 계산하게 되면 로그 3 플러스 a 마이너스 1일 꼴 채로 이렇게 최대값 0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로그 a 플러스 3, 빛을 표시 안 했네요. 결과가 2가 되겠고, a 플러스 3은 이꼴 2의 제곱인 4 이렇게 처리되니까 a 값은 1입니다 라고 해서 a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면 당연히 뭐 1을 좀 대입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는데, 로그 2에다가 a값이 1이었고 좀 1을 대입하니까 1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마이너스 2 처리가 되겠고, 로그 2에 2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들이 1 되는 거니까 전체적인 계산 결과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입니다.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최대 최소 나오게 되면 그래프 모양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좀 기억해 주면 되겠고, 지금과 같이 뭐 로그를 포함한 뭐 다른 어떤 식 형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로그 함수 그래프 자체니까 자연스럽게 그래프 모양만 판단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반지름이 길이가 r인 원에서 중심각 5분의 3파인 부채꼴을 좀 잘라내버리고 남은 도형의 둘레의 길이가 또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좀 돼 있던 원 부분을 잘라냈다는 얘기죠. 잘라내도 남은 부분들이 이렇게 되는데 남은 부분들도 역시 부채꼴이죠. 각도가 조금 큰 부채꼴이긴 하지만 자 이때 뭐 둘레의 길이다라고 돼 있는데 일단 뭐 반지름이 두 개가 있으니까요 2r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호의 길이 구해야 되는데 호의 길이 L 이퀄 R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R에다가 세타 부분들이 한 바퀴 2파이에서 5분의 3파이를 빼는 거니까 5분의 7파이 해서 결과를 좀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결과 자체가 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R 공통에다가 2 더하기 5분의 7파이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인데 주어진 부분들 일단 뭐 4가 공통이니까요. 4에다가 10 플러스 7파이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거 이제 양쪽을 좀 처리해 가야 되는데 5분의 7파이를 좀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또 공통으로 또 5를 좀 4 곱하기 5 이렇게 꺼내는 거니까 2 더하기 5분의 7파이 이런 형태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앞에 부분까지 딱 일치가 됐으니까요. 약분이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 R값은 얼마다? 20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큰 흐름에서 보게 되면 부채꼴의 뭐 둘레의 길이 L 이퀄 R 세타 이 부분을 딱 정해 가면은 뭐 큰 뜻은 문제가 없죠. 뭐 둘레의 길이라고 한 부분들 그래서 뭐 2R 부분 당연히 얻어져 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뭐 값 가르쳐 준 거랑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 부채꼴 하게 되면 호의 길이 L 이퀄 R 세타 뭐 이런 부분들 좀 알아가달라 이런 취지의 문제니까요. 자연스럽게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다음은 어떤 개념을 설명할 것이다. 실수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이 방정식의 실근이다. 그죠? n제곱근 구해가는 거니까 제곱해서 n제곱. 함수 그래프,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제 제곱근을 구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프를 이용해서 n제곱근을 여기 그렇게 써있네요. 자, 홀수가 됩니다. 라고 되면 y 이퀄 x n승 그래프가 왼쪽 그림 같이 자, 이렇게 좀 멋있게 그려지죠. 이 그래프는 어디에 대칭이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 그래프가 되겠죠. 기억은 원점 대칭.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라 이렇게 되는데 뭐 이게 좀 1번이 곧바로 답입니다. 이거 원점 대칭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아이쿠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이렇게 되겠는데요. 따라서 A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A 값에 관계없이 그냥 하나뿐이고 됐습니까? 그리고 뭐 거듭 제곱근을 써가는 거니까 N 제곱근 이렇게 써가니까 당연히 맞는 내용 되겠고요. 짝수일 때는 그래프 개형이 그런 것 같이 뭐가 되겠습니까? Y축 대칭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Y축 대칭 그래프 맞는 설명이 되겠고 A 값이 양수가 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만나는 좌표가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0이게 되면은 만나는 좌표가 당연히 0 하나뿐이죠. 0 하나뿐 이렇게 맞는 내용이 되겠고 음수이면은 제곱근 어떻다? 없다 이렇게 된 거니까 거듭 제곱근 해서 구해가는 뭐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이제 뭐 이렇게 증명처럼 쭉 다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면서 또 이론 학습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니까 1번에서 뭐 답 처음에 나왔다고 그건 맞히지 마시고요. 끝까지 쭉 읽어가면서 나름 이론 정리한다 생각하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학생들이 한 문제를 보고 나눈 대화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좀 좋은데요. 와우, 지수 열심히 좀 계산하라 이런 얘기죠. 자, 영희가 어떻게 풀었습니까? 영희는 이렇게 위쪽을 지수법칙을 적용해서 위쪽 지수법칙을 먼저 적용해서 딱 풀었군요.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3제곱 돼서 이제 마이너스 8 나오는데 우리가 좀 이제 지수함수 좀만 생각해도 y는 이꼴 a x승 이렇게 생각해더라도 뭐 지수함수 그래프 저쪽 이렇게 해서 항상 나온 결과가 다 양수가 돼야 되죠. 음수가 되었다는 얘기는 이 부분들이 어딘가에 좀 미스가 났습니다. 그죠? 어디가 과연 미스 났을까요? 철수가 푸는 거 한번 좀 볼까요? 철수가 푸는 것을 보니까 안쪽 거를 먼저 계산했다가 이 부분들을 다시 지수법칙 고쳐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큰 틀에서 지수법칙을 좀 적용해 간 거니까 8이다. 맞는 얘기가 같고요. 그 다음에 대안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지수법칙은 밑이 양수일 때만 성립하는 거므로 이렇게 됐을 때 영희가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좀 마이너스 2 형태로 해서 지수법칙을 한 이 풀이는 옳지 않아 라고 했는데 영희 대안이가 이제 영희가 좀 어떻게 잘못 풀었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좀 딱 찝어준 거죠. 그렇게 된 거니까 당연히 맞게 한 풀이는 철수하고 대안이가 되겠고요. 영희 풀이는 대안이가 말한 것처럼 양수가 좀 이때 좀 성립하게 좀 만들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대처가 좀 잘못돼서 즉 마이너스 1로 만들어서 푸는 부분들이 잘못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이거는 문제 풀어서 이제 답을 이렇게 좀 구해가는 이런 절차보다 바르게 좀 공부하라.
이런 취지의 좀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만 좀 신경 쓰게 되게 되면 문제를 읽으면서 이론 학습할 수 있는, 야, 이거 뭐 시험 문제를 치면서도 이제 이론 학습을 해가는 그런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직선 x는 마이너스 3을 점근선으로 하는 그러한 로그 함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f6의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원래 이제 로그 3의 x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 이렇게 그려간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점근선이 이제 y축이 이렇게 돼가는 건데 점근선이 지금 x는 이제 마이너스 3, 즉 x는 0 이렇게 돼가는데 마이너스 3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평행이동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평행이동이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뜻이니까 이 점근선을 보고요. 우리는 로그 3의 x 플러스 3 이런 형태를 좀 x축으로 좀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이런 식을 좀 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b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0을 대입해주면 또 3이 나옵니다 라고 돼 있으니까 문제를 보면 로그 x에다 0을 대입하면 3이 되겠고 b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결과가 지금 3 이렇게 좀 처리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또 b 값은 2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f6을 구해달라 라는 얘기를 해준다면 주어진 식에 이제 로그 3에다가 6을 대입해주니까 뭐 9가 되는 건가요? 9 더하기 2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로그 3의 9 또 2로 풀려가는 거니까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4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그래프 개형을 좀 그려갈 수 있는 뭐 가장 기본적인 그런 항목만 좀 점검하게 되면 무난히 풀어가는 거니까, 자, 첫 스타트 부분에 있어서 로그 함수의 기본적인 로그 형태에서 점근선 부분 살펴서 점근선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때 평행이동 시켜주는 거니까 이런 모양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점근선을 어떻게 표현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9번이 되겠습니다. 세 식의 값을 대소 비교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와, 엄청난 뭐 연산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A부터 보게 되면 4의 4분의 3제곱 곱하기 2의 5제곱에 루트 씌워져 있고 전체에 또 다시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데 뭐 그 다음에 이제 로그 자체는 뭐 안쪽 지수법칙을 좀 적용한 다음에 로그를 좀 처리해가면 되겠죠. 4라는 것은 2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또 뭐 4분의 3제곱 이렇게 처리가 된 거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2의 2분의 5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전체에 또 2분의 1제곱. 아이고, 로그도 써야 되고 이게 좀 길어지는데요. 지수법칙을 좀 곧바로 좀 적용해 볼까요? 자, 이렇게 약분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3제곱 하니까 2의 2분의 3에다가 2분의 5를 더하게 해주겠고 다시 2분의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그 2에 여기가 2분의 8이니까 4가 되겠고, 그죠? 4에다가 또 그러니까 2가 되는 거니까 2의 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바깥 튀어나가면서 결과는 2입니다. 즉 A 값은 얼마다? 2다 라고 해서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B 값은 거듭 제곱근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역시 또 지수로 고쳐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2는 2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루트 2는 2의 2분의 1제곱이요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4분의 3제곱 하면 되나? 2의 4분의 3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런 전체에 3분의 1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공간을 좀 제가 활용을 잘못했는데요. 2 곱하기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2의 3분의, 이거는 2의 5제곱이잖아요. 2의 5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 8제곱근인가요? 8분의 이렇게 나누기 하면 되겠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산은 좀 그럴싸하게 좀 처리되는데, 2에,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겠고, 3분의 1로 나누면 되겠고요. 3분의 1 지수에서 처리하면 되고 2의 6제곱해서 또 8분의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계산을 좀 잘하면 되겠습니다. 2의 4분의 얼마가 되는 건가요? 4, 6에다가 그럼 9가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3분의 1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2의 8분의 6제곱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약분을 좀 자연스럽게 처리해주는 거니까요. 2의 4분의 3제곱 나누기 또 2의 4분의 3제곱 처리해주니까 계산 결과 1 이렇게 나오면 되죠. 그래서 B 값은 계산 결과 얼마다? 1이다.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C 계산. 자, 이런 부분들은요, 뭐, 로그 연산이니까, 마이너스 2, 로그 10이라는 것은 10의 이제 2분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더하기 돼 있습니까? 그 다음에, 로그, 어떻게 될까? 100입니까?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3분의 2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빼기, 로그 또 어떻게 있습니까? 자, 여긴 또 1000입니까? 1000은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10의 마이너스 역수니까 마이너스 처리해주고요. 2분의 3제곱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거 이제 이렇게 튀어나가면서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요것도 계산해주면 이제 3분의 2가 되겠고, 요것도 계산해주면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이런 형태로 계산해가면 되겠죠. 자, 계산을 해주면 이게 또 얼마가 되는 건가요? 빼게 해주면 또 3분의 2에다가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6분의 5 이렇게 처리되면, 이걸로 6분의 5가 아니라 6분의 9. 4에다가 3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리고 6분의 그럼 7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네,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6분의 7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가장 작은 값이 B가 되겠고 가장 큰 값 A 되겠고 C가 가운데 값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와우. 지금 한 문제를 풀면서 대소관계보다는 이렇게 지수법칙의 로그 계산, 지수법칙 계산, 이것도 로그 계산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 지수법칙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연산을 좀 잘 할 수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0번입니다. 집안의 미세먼지가 공기 정화기를 한번 통과할 때마다 10%가 제거된다고 합니다. 2% 이하로 되려면 공기 정화기를 몇 번 통과시켜야 되느냐? 알겠습니다. 자, 한 번 통과한다는 얘기는 1에서 100분의 10 이만큼이 줄어드는 거죠. 한 번 통과할 때만 줄어드는 거니까 처음 양을 좀 쓰지 않아도 그냥 곧바로 n제곱 하게 되면 n번 통과 가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100분의 2 이만큼 되는데 이거보다 좀 작아져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들 그냥 100분의 갈 필요가 없군요. 10분의 1 이렇게 되니까 10분의 9의 n제곱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100분의 2보다 작겠냐 이게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양변에 이제 로그를 쳐야 되겠죠. n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로그 10분의 9단 이야기는 2 로그 3 로그 9 처리해주면 되겠고 10은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이곳은 로그 2 처리해주면 되겠고 100은 로그 2가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 음수가 나올 게 뻔하니까요. 부등호를 좀 바꿔가면서 1-2 로그 3 이렇게 나누게 해주면 되겠고 2- 로그 2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로그 3은 0.48 이렇게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1-0.4896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2 빼기 로그 2는 그럼 얼마일까요? 0.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이런 형태가 좀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계산하게 되면 0.04가 되겠고 여기는 1.7이 되는 건가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릿수 그러면 4분의 17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와우, 이렇게 되는 거군요. 나누기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 4, 16 16이니까 10이 나오니까 4, 2, 8 해주면 2.5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42.5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거보다는 좀 우리가 좀 n이 좀 커야 된다 이런 얘기 되는 거니까 그럼 정답은 43에 이렇게 좀 들어가면 되겠죠. 큰 흐름틀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대단하진 않은데 이런 부분들이죠. 이렇게 좀 식을 좀 세워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자, 제가 이거는 곧바로 그냥 n제곱 이렇게 처리했는데요. 맨 처음에 a라는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처리하게 되면 이제 10분의 9 a가 이렇게 되는 거고 다시 이걸 기준으로 이곳에다 다시 10분의 9를 이렇게 곱하기 하는 거니까 10분의 9 예, 제곱 A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처음 양 부분들은요, 나중에 또 이렇게 AA 해서 이제 이 부분 약분될 거라서 이 앞에 부분에 해당하는 10분의 9의 n제곱 이렇게 좀 쓴 거니까 되죠. 이 기본 틀 좀 연습이 좀 잘 안 되기 때문에요. 기본 틀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조금 더 좀 학습을 하시고요. 곧바로 이렇게 좀 식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공부를 조금만 진행하다 보면 지금과 같이 이런 나오는 패턴들이 흔하게 이제 많이 보는 패턴이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충분히 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연습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11번 시작합니다. 주어진 삼각함수 값을 됐을 때, 세제곱의 값을 구해야 되라, 이렇게 되는데요. 사인 세타는 그대로 놓고요. 요번에 이제 살짝 각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몇 사분면이죠? 2사분면이니까 플러스, 4분면은 부호를 결정해 주는데, 부호를 결정해 주는데, 2사분면이니까요. 사인 값 플러스 처리해주면 되겠고, 대신 이제 2분의 파이, 92 한 번 이렇게 되니까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세제곱을 구해달라. 그렇다면 우리가 또 좀 해야 될 것은 이제 제곱을 통해서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4분의 1 해서 또 곱에 대한 정보 좀 알아야 되는 거죠. 2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해주면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4분의 3 되겠고 이걸 통해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 계산 결과 마이너스 8분의 3이다. 결과를 좀 얻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인 세제곱 세타 코사인 세제곱 세타 곱셈 공식이잖아요.
그러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세제곱 빼기 3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죠.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분의 1이었는데 세제곱을 하게 되니까 8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 해가면 더 8분의 3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런 항목 그러면 8분의 1이 되겠고 여기는 16에 9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16분의 2에다가 11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16분의 11입니다 라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그냥 곱셈 공식을 연습해간 뭐 그런 느낌인데 아유 괜히 그냥 사인 코사인 뭐 식슨하고 좀 곱셈 공식이 좀 불편한데 자 일단은 뭐 주어진 부분들 각 변환해서 가볍게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라는 부분들 점검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이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부분들이 항상 문제에 좀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이제 제곱했을 때 여기 1 되는 부분들 그죠? 이걸 통해서 이제 항상 그 부분들 좀 구해놔야 그 다음 이제 세제곱 이제 공식 형태 부분에 딱 이제 대입해서 풀릴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 이게 뭐 곱셈 공식하고 이제 예전부터 공부한 곱셈 공식과 연관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학습을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덜 돼 있다면요. 연습장에다 이제 곱셈 공식에서부터 조금 연습을 통해서 친숙해져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11번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12번입니다. x값 범위 주어져 있고요. 이때 이제 열심히 방정식을 좀 풀어라. 이때 좀 뭐 값을 또 합을 또 구해달라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뭐 2 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됐으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일일에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사인 x 마이너스 1 2 사인 x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사인 x 값이 1 또는 사인 x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좀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단위원을 그려서 값을 좀 알아보면 되겠죠. 사인 값이 1, 사인 값은 y 값이니까요. 1 되는 이런 형태의 각도 여기가 좀 처리되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각도 해서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각 값 자체가 뭐 3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주어진 값들을 모두 또 더하기 하라 이렇게 됐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뭐 한점에 2분의 파이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가 6분의 6에다 6분의 파이만큼 더 가니까 6분의 7 파이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은 뭐 6분의 7 파이 하지 않고 그냥 파이 더하기 세타 그 다음에 이쪽은 또 각도 똑같은 거니까 2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뭐 합을 할 때는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2분의 파이에다가 이쪽 좀 더하게 해주면 되니까 3 파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2분의 6에다가 2분의 7 파이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최종 합을 좀 구해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좀 답을 구해가면 되는 내용. 자, 합을 좀 이렇게 구해달라.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유, P분의 Q. 제가 좀 여기서 오타 파이가 좀 빠졌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합을 구해서 그럼 2부하고 7하고 더하기해서 정답 9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오타가 있으니까 오타 좀 잘 여기 좀 챙겨서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 좀 제가 지금 단위원을 통해서 좀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값을 구해졌을 때 이걸 좀 사인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려서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1 되는 각도,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각도 이렇게 두 개. 이 부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체킹한 부분들. 여기 또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처리했는데요. 요걸 6분의 7 파이, 그 다음에 2파이에서 좀 6분의 파이를 뺀 거니까 6분의 11 파이 뭐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더라도 뭐 똑같은 결과를 얻어갈 수 있겠습니다. 합을 구할 때는요, 대칭 성질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정확한 각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좀 대칭 성질만 정확하게 잘 표현하면 된다. 이런 취지에서 좀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다음에 좀 다르게 응용된 문제도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대평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1보다 작은 양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sin x는 t 뭐 간단하게 삼각 방정식 풀어가는 겁니다.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겠다. 이때 t제곱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t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좀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단위원 딱 그려놓고 사인 값은 y 값에 해당하니까 t 이렇게 그으면 되겠습니다. 각도들이 딱 이렇게 생겨날 텐데 이 부분들은 이제 뭐 작은 각도가 알파고 여기가 이제 뭐 베타 이렇게 되겠다 이런 뜻이죠. 이때 이제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떨어진 요만큼의 각도가 똑같은 거니까 이 베타라는 부분들은요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런 각도를 지금 놓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들이 2분의 베타 부분들이 파이 마이너스 알파 되어 있는데 또 빼기 알파 이 계산 결과 이게 지금 6분의 1이다라고 이제 정보 제공한 거죠.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겠는데. 자, 이게 지금 이제 사인 2분의 파이가 되겠고 이 알파는 약분해서 알파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 그럼 이제 뭐 각변환 나온 거죠. 각변환.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면은 뭐 1, 4분면이니까 됐고 90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파이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코사인 알파 이런 형태가 좀 6분의 1이다.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다는 얘기는 사인 알파 값은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되는 거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입을 해주는 그 1 마이너스 36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6분의 35에서 구할 수 있겠죠. 사인 알파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사인 알파라는 부분들은 이제 주어진 식의 이제 값이 돼가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죠? t 제곱이다 이렇게 돼서 문제에서 뭐 t 제곱 거라고 했으니까 36분의 35 이렇게 5번이 좀 답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찌 생각하면 뭐 자연스럽게 연결돼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t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나중에 또 이제 6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서 뭐 특수각이 아닌 형태가 나온 거라서 원리 자체를 좀 학습이 돼 있느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게 되면 t 이렇게 그었을 때 만나는 각 두 개 이제 생기는데 이 각도 사이의 관계 이렇게 여기 이제 절대값 형태의 요 크기 자체가 똑같아서 주어져 있는 이제 베타라는 부분들이 파이에서부터 이만큼 그만큼 이제 뺀 값이라도 이런 이제 관계가 이제 매우 중요한 거죠. 이것을 좀 이해하느냐. 그걸 좀 대입해서 살펴봤을 때 코사인 알파 값이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런 항목 되겠죠. 이거 뭐 알파라는 부분들이 주어진 방정식의 근 형태가 되는 거니까 사인 알파 이렇게 풀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인 알파 값이 이게 좀 t가 돼가는 거죠. t 제곱 이런 형태가 이제 얻어졌다. 이런 얘기 자연스럽게 좀 연결돼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좀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특수각 형태가 좀 아닌 것들이라서 낯설죠. 그 낯설음이 조금 어느 정도 사라질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연습을 해야 될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4번 시작합니다. 사람이 느끼는 소리의 크기는 물리적인 측정한 소리 세기와 다르며 거리에 따라서 변한다고 합니다. 소리 크기와 소리 세기, 거리, 이 사이에 좀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소리 크기, 소리 세기, 우리 느낌에 똑같은 표현 같은데 다르답니다. 거리 사이에 관계가 있겠다. 소리 세기를 I라고 한 거죠. 됐고요. 소리 크기를 S, 데시벨 이렇게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될 때 S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겠고 이때 I0는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로 이건 좀 뭐 이미 또 값으로 좀 나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 세기 I라는 것은 음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하고 제곱에 반비례해서 이런 관계가 있겠다. 좀 관계식도 다 써져 있습니다. 뭐 관계식이 써져 있으니까 우리가 뭐 차분하게 좀 대입해가면 되겠죠. 전투기가 이륙할 때 소음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에서 소리 크기가 120d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60dB는 어떻게 되냐인데 1m 떨어진 곳에서 뭐 소리 크기 좀 알아봐야 되니까 미터가 나와 있으니까요. I는 거리가 1이니까 뭐 K다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소리의 세기를 좀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소리 크기요. 소리 크기 120dB, 120은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10에다가 로그 처리해서 I0는 그냥 I0 좀 쓰면 되겠습니다. I가 이제 뭐 K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약분이 좀 이루어지는 거니까 12 마이너스는 해서 뭐 처리하면 되죠. 로그 K 빼기 로그 I 제로 이렇게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로그 K 값을 좀 대략 좀 알 수 있겠다 이런 얘기 되겠죠. 이런 관계 좀 놔두고요. 이따 이제 뭐 필요한 풀이를 좀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소리 크기가 60인 곳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요. 일단은 뭐 크기가 60 이렇게 나온 거겠고 그 다음에 10 곱하기 로그 i에다가 i 제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했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요건 좀 약분해서 이제 6 처리해주면 되겠고 로그 i 마이너스 로그 i 제로 이렇게 처리해도 될 건가요? 되겠죠. 뭐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때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이거를 뭐 마저 더 대입을 할까요? 로그 i라는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i 부분이 d제곱분의 k 이렇게 됐으니까 로그 d제곱분의 k 이렇게 좀 더 마저 하면 되겠죠. 빼기 로그 i 제로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 부분들은요 로그 k 마이너스 로그 i 제로 처리되겠고 여기 d제곱 부분들은 이제 따로 빼기 두 배의 로그
D 이렇게 처리해서 좀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요, 요 부분들이 이웃하게 쓴 거죠. 여기 위에 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12 대입해주고 이항시키니까 2 로그 D 처리해주면 되겠고, 또 이항시켜서 빼기 6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러면 로그 D 이 부분들은 6에다가 나누기 해주니까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D는 이꼴 10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죠? 1000m가 되는 거예요. 1000m 이렇게. 와. 그러니까 소리의 크기가 120에서 120에서 60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1000m나 가야 되는 거예요. 1000m나 좀 떨어져야 된다. 뭐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좀 대입을 해서 간단히 연산한다라는 것이 뭐 큰 틀의 취지인데 관계식 자체가 그냥 이렇게 관계식 하나가 된 게 아니라 또 예, 소리의 세기 자체가 뭐 거리하고 관계식이 또 하나가 돼 있어서 대입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다른 것보다는 레벨이 좀 높아져 있는 건데 뭐 그래도 그 대입하는 결과고 그래도 또 이렇게 대입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되는 거니까 뭐 큰 흐름틀에서는 대입을 잘하고 연산을 좀 정확하게 잘하면 되는 거겠고요. 자, 이런 부분들 이게 여기서 뭐 이렇게 정리하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애쓰지 말고요. 나중에 이제 풀 부분들하고 이제 연관되는 거니까 이렇게 연관된 식에서 이제 대입해서 이렇게 처리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센스 있게 대처한 거죠. 이런 부분들만 이런 것들은 사실은 평상시에 이제 이렇게 좀 대입해서 연산하는 연습이 돼 있다면 또 나름대로 계속 좀 비슷한 형태로 좀 처리해가는 거라서 익숙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도록 평상시에 연습은 좀 충분히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연습이 조금 덜 돼 있다면요, 지금 이 문제라도 연습장 펴놓고 메모해 가면서 충분히 연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두 곡선 로그함수 조제인데요. 로그함수들이 y는 a와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고 그 함수들이 이번엔 마이너스 1과 만나는 점을 cd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각형 ABCD가 직사각형이라고 했을 때 넓이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밑이 조져 있군요. 밑이. 아하, 그렇다는 이야기. 뭐 그래프를 좀 그려가는데 A값 범위가 이렇게 돼 있고 뒤에는 밑이 4인데 4의 범위는 4배를 하게 되니까 1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이런 형태니까 중요한 것은 밑이 1보다 큰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좀 잘 그려야 되겠는데요. 로그 A의 X 그래프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4의 N 부분들 좀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좀 그려야 되는 거죠. 로그 4A의 X 이런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겠습니다. Y는 1 이렇게 해서 만나는 점 A, B 이렇게 처리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 또 직사각형이니까 좀 고려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1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만나는 점을 C, D. 이거 모양이 좀 이상해졌는데 뭐 이게 좀 직사각형이랍니다. 이렇게 대칭 구조 모양으로 됐습니까? 직사각형이면 또 이렇게 좀 세로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뭐 길이가 2라는 부분을 좀 알 수 있으니까 좌표들만 좀 잘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식들을 좀 어떻게 구해갈까요? 로그 AX 부분들 이게 좀 Y 값이 1 되는 거니까요. 여기서 풀면 되죠. 로그 A의 X 이렇게 풀어서 1입니다라고 처리해보니까 X 값은 A 이렇게 좀 구하면 되겠죠. A의 1제곱 처리. 됐습니까? 요게 이제 A 좌표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이 주어진 부분들 이 그래프 로그 4A의 X 이 부분들은 이번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좌표를 찾아야 되죠. 이때 X를 찾으면 4A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4A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두 개의 결과가 좀 어떻게 되는 거죠? 같아야 되는 거죠. A 값하고 4A분의 1하고 같아야 되는 거니까 A제곱이 4분의 1 처리돼서 A 값은 2분의 1이라고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뭐 B값 좌표를 찾아가는 게 편리하겠죠. 그럼 주어진 식에 좀 대입을 하게 해주면 어떻게 겠습니까? 로그 4A인데 대입하니까 2분의 1 X 이렇게 처리되겠고 Y값이 1 이렇게 되는 그런 모양인가요? 됐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X 좌표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4A 그래프 된 거 맞죠? 1 이렇게 돼 있고 아이고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되니까 X 값은 이제 2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뭐 쭉쭉쭉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 다 구한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좌표는 X 좌표가 2가 되겠고 여기가 A 좌표였는데 여기 좌표가 이제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었죠.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하는데 뭐 그럼 가로 길이는 2-2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세로 길이는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2분의 3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전체 넓이는 얼마입니다. 3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주어진 부분들 뭐 만난다라고 해서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밑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 자체를 설정해 가는 부분들이 좀 돼 있다면 일단은
문제에 좀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하고 -1 이런 부분들이 연산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결정적인 부분들은 이제 직사각형이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좌표들이 좀 같아져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A하고 4에 구해간 이 부분들이 이제 같아져야 된다. 뭐 결론 내서 여기서부터 이제 값들이 좀 구해져 가는 거니까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 또 이제 꼼꼼하게 좀 챙겨서 실수 없이 확실하게 좀 풀이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16번 이어집니다. 지수함수 2의 x승 그래프, x축으로 평행이동한 그래프와 로그 함수 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y축으로 또 평행이동 그래프, AB에서 만난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애초에 무슨 관계죠? 서로 역함수 관계가 되는 거죠. 역함수 관계에 되는 그래프가 얘가 x로, 얘가 y로. 이게 원래 y는 x 대칭 관계니까, 뭐 역함수 이렇게 평행이동에 들어서 둘 사이 관계는 이제 역함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2의 x-m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고 역함수는 역함수 하지 않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y는 x로 좀 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역함수 관계인지가 좀 헷갈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그래도 좀 써보서 확인 사단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x, y축으로 평행이동이니까 -m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y축으로 m만큼 플러스 m 이렇게 써주면 되죠. 요거 좀 이항시켜서 y-m은 이퀄 로그 2의 x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역함수가 하게 되면 x는 이퀄 2의 y-m 이렇게 처리되는 모양이니까 문자도 바꿔주면 똑같다는 거 이해되셨죠? 금방 역함수 관계. 그래서요, 이 그래프를 처리 안 하고 y는 이퀄 x 관계로 풀이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두 점에서 만나고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다. 이때 AB 좌표를 구했을 때 뭐 다음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뭐 우리는 y는 이퀄 x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만나는 좌표들을 이제 표시하면 되죠. 지수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해서 만나는 점 AB. 근데 이 부분들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대각선이다. 이런 모양 형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A, B 이런 형태로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뭐 정사각형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변距리도 돼 있으니까 뭐 이렇게 좌표 표시해주면 되겠죠. A점 좌표가 A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Y 좌표 그냥 A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B점 좌표는 A 플러스 1, A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아이쿠, 문자를 뭐 이렇게 A, B, C, D 이렇게 많이 났습니까? 이렇게 간단히 처리해주면 되는데, 자, 이제 그러면 주어진 부분들을 이제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함수 자체가 주어져 있으니까 2의 a제곱 a 마이너스 m의 이렇게 지수항 부분은 a다 라고 처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을 대입해주면 2의 a 플러스 1 마이너스 m 대입한 부분은 a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어 가는 건데, 자, 이 부분들을 2배의 2 곱하기 2의 a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해가는 부분이 센스 있게 좀 잘하는 거죠. 지수법칙을 좀 적용해서 이때 이제 이 값이 이제 a라고 나와 있으니까 2a는 a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a 값은 1입니다라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럼 좌표가 다 얻어졌는데요. 1 여기가 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되셨죠? 자, 근데 m 값도 구해야 되는군요. 그렇다면 요거를 좀 대입하게 되면 2에 1-m제곱 한 부분들이 a가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m은 2의 0제곱 돼야 되는 거니까 m값은 또 뭐 1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럼 m값까지 또 다 구했고, 됐습니까? 이때 이제 뭘 구하라고요? m에 ab, m에다가 ab 더하기 cd 이렇게 처리되어 있나요? m은 1이고 여기 1, 2, 4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5입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를 읽으면서 평상시에 좀 이론 학습이 어느 정도 좀 돼 있어서 지수함수를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거, 로그 함수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거, 애초에 둘 사이 관계가 역함수 관계인데 이렇게 평행이동하더라도 큰 틀에서 이제 서로 무슨 관계다?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역함수 관계다라는 사실들이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내용. 자, 이걸 판단하게 되면 두 함수 사이 관계로 안 하고 y는 equal x 두 함수 사이의 관계로 풀어간다는 사실이 불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y는 equal x 아주 중요한 겁니다. 좌표 자체가 a 플러스 a 플러스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니까. 됐습니까? 이건 이제 철저하게 y는 equal x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문제 해석을 이제 이렇게 좀 얼마나 잘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관심사가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충분히 연습 좀 하시고요. 확실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수 함수 그래프와 y는 루트오가 만나는 점은 a라고 하고 점 b에 대해서 OA, AB 서로 또 수직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때 a 값이 또 여러 개가 되나요? a 값을 그걸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뭐 a의 x승하고 루트 5하고 만나는 거니까 x 값을 구하게 되면 로그 a의 루트 5다 이렇게 좀 얻어지고 가면 되겠죠. 하하, 숫자가 좀 루트 5에서부터 좀 마음에 잘 안 드는데 어쩌겠습니다. 해야 되겠죠. 그럼 a점 좌표 자체는 로그 a의 루트 5에다가 y 좌표가 루트 5가 되는 거고요. b점 좌표는 문제 주어져 있죠. 콤마이 이렇게 있으니까. OA 기울기, AB 기울기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OA 기울기는 로그 A의 루트 5 분의 루트 5 처리해주면 되겠죠. X분의 Y 처리해주면 되겠고, AB 기울기는요, 5 마이너스 로그 A의 루트 5 분의 0 마이너스 루트 5니까 마이너스 루트 5 처리해주면 되겠고, 수직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기울기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연산을 좀 해야 되는데 좀 불편한 거니까 로그 A의 루트 5 이런 부분들을 뭐 T 이렇게 좀 치환해서 식을 좀 살펴보는 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부호는 좀 플러스를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곱하기에서 우변에 곱하기 해주면 T에다가 5-T 한 결과는 루트 5 곱하기 해주니까 5 이렇게 해서 나오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t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5는 이꼴 채로 이렇게 된 거니까 뭐 근이 두 개 정도 되겠군요.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여기에서 근을 그러면 알파 베타 이렇게 놓으면 되죠. 두 근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때 이제 모든 근의 곱을 구하라 이런 얘기는 결국 이제 알파 베타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요, 치환을 하게 되면 근 모양이 좀 바뀌는 거니까 이쪽에 주어진 식의 근은 로그 알파의 루트 5 로그 알파의 이거 베타죠. 베타의 루트 5 이렇게 좀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두 분의 합을 좀 구해야 되는데, 이 합이 좀 5가 되겠고, 곱을 해주면 로그 알파의 루트 5 로그 베타의 루트 5 이렇게 좀 곱하기 한 것은 곱은 또 5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죠. 자, 근데 좀 연산을 좀 처리하려면 이게 좀 연산이 좀 잘 안 되는 거죠. 밑이 좀 다른 거니까. 그래서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로그 루트 5의 알파 분의 1 로그 루트 5의 베타 분의 1 이런 결과가 5 되겠고, 아랫부분들을 좀 처리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로그 루트 5의 알파 분의 1 로그 루트 5의 베타 분의 1 곱하기가 5 처리된 거니까 뭐 곱 자체가 이제 5분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위에 식 이제 통분했을 때 분모 부분이 이제 5분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통분 딱 되는 거니까. 그럼 로그 루트 5의 알파 더하기 로그 루트 5의 베타는 1 이렇게 좀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5가 되는 거죠. 이점 이제 곱하기 해주면 되는 거니까 로그 루트 5에다가 알파 베타 처리된 부분이 1 되겠고, 그러면 알파 베타는 루트 5의 1제곱하니까 루트 5에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루트 5가 답, 5의 2분의 제곱이요. 아이고, 순간 좀 당황했네요. 됐습니까? 자, 알파 베타 이렇게 구해가는 절차. 자,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이제 지수 방정식 풀이했던 거에 비춰보게 되면, 조금 살짝 좀 낯설음이 있군요. 일단은 뭐 식을 좀 스스로 좀 만들어야 되는 요소가 좀 담겨 있고요. 근데 그 부분들은 그리 어려운 건 아니죠. 이렇게 이제 좌표 자체, 로고 정의 형태에서 그 좌표 만들면 되겠고, 그 다음에 B점 좌표가 좀 주어져 있으니까요. 기울기, 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좀 처리해서 식 만든 거니까,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치환해서 이렇게 보는 것도 좀 익숙해진 표현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매초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근 모양 이렇게 좀 되는 것까지, 하여튼 이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제 좀 낯선 점이라면요. 이 알파 베타가 밑에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다른 문제 풀 때는 이제 진수 부분의 주였는데, 여기 이제 밑에 들어가는 이런 좀 중요한 특징이 있으니까, 특징들 좀 살펴서. 그래도 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지금 이렇게 처리해 가서, 연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낯설지만 통분한 부분들하고 이렇게, 그죠? 연산 자체를 좀 대신 좀 신경 써서 계산해 주면 되는 거니까, 조금 이제 좀 낯설더라도 평상시에 좀 연산한 연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좀 대처해 가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치환하게 되면 근 모양 자체가 좀 바뀌어서 그 모양 자체가 된다는 사실들은 절대 잊으면 안 되겠고요. 그냥 주어진 식에서 단순하게 풀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조금은 좀 응용되어 있는 문제들이니까 연습장에다 좀 충분히 연습해서요. 자신감을 갖출 수 있을 정도까지 연습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18번 시작합니다. A, B, 코사인 CX 플러스 D 이렇게 되겠군요. 삼각함수 주어진 식 부분들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B, C, 그 다음에 D 이런 거에 양수 처리되어 있고요. 주기 주어져 있고요.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이때 이제 뭐 하하 ABCD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최소값하고 최대값 차이를 구해가니까 그럼 얼마가 되죠? 최대 빼기 최소 이렇게 차이를 구해가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2에다가 6 이렇게 쳐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코사인 앞에 부호가 좀 주어져 있으니까 이게 뭐 진폭에 해당하는 거죠. 진폭 이렇게 해당하는 거니까 뭐 2b 이런 모양이 되겠고 b 값이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2b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절대값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b 값은 그러면 3 가볍게 좀 나오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이런 얘기에다가 그러면은 최대값은 어떻게 되죠? 뭐 최대값은 원래 이제 a의 뭐 b가 양수니까요. 3 더하기 a 이렇게 처리한 부분들이 최대값이 2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또 뭐 21 해서 결과를 또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뭐 주기에 관련된 식, 뭐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주기 원래 2파이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x좌표의 개수인 c로 좀 나눠야 되겠고, c가 또 양수로 되어 있습니까? 절대값 부분인데 c 값이 또 양수 되어 있으니까 그냥 나누면 되겠고, 주기가 파이라고 했으니까 c 값은 또 2에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좀 쫙쫙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죠. 자, 이제 6분의 5파이 이제 대입을 해야 되는데, fx 지금 현재 얻어진 거 지금 써보면 21 더하기 3에다가 그 다음에 코사인 C값이 2로 되어 있으니까 2x 되어 있는데 x에다 이제 대입해주면 되죠. 6분의 5파이 이렇게 좀 대입해주면 되겠고요. 더하기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d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계산 결과가 지금 얼마라고 나왔냐면 24 이렇게 처리된 거죠. 24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뭐 이항시키면 3이 되겠고 약분하니까 코사인 이 그럼 얼마입니까? 3분의 5파이 플러스 t 계산 결과가 1이 되라 이런 얘기인가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코사인 값이 1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 그럼 이제 여기 뭐 3분의 5파이 플러스 t 이 값이 뭐 0이거나 뭐 2파이 되거나 이런 각도들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에 또 뭐가 나오냐면 d 값의 또 범위가 양수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0 되면 안 되겠죠. 2파이를 좀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d 값이 그러면 3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3분의 6파이가 2파이 이렇게 되니까 전부 다 구했죠. 이때 이제 A, B, C, D를 곱을 해달라 이런 얘기. A 값이 21, 3, 2, 21, 3, 2. 그 다음에 D 값이 3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약분하면 7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좀 계산해 가면 되겠죠. 값을 좀 구해산해달라. 그러면 6, 7, 42파이가 계산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42파이라고 답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좀 답이 있네요. 아이 뭐 큰 틀에서 뭐 늘상 나오는 이제 삼각함수 최대 최소죠. 뭐 출제 빈도도 엄청나게 높은 건데 최대 최소에 대해 제가 좀 a 값을 b 값을 뭐 코사인 앞에 개수를 이렇게 구했는데요. 이걸 안 하고 그냥 뭐 최대 최소 값을 좀 이용해서 좀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뭐 최대값 자체가 이렇게 최대값 자체는 지금 그럼 어떻게 되죠? b에다가 b 플러스 a 한 결과가 최대값 24. 그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a 한 값이 이제 최소값이니까 최소값 얼마? 18 이렇게 처리해서 뭐 연산해서 이제 AB 값을 구해도 되는 거니까 이 AB 구해가는 부분들은 뭐 그때그때 좀 대처를 해서 효율적인 풀이를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주기는 뭐 C는 이곳에서 구할 수밖에 없는 거겠고 D 값은 뭐 주어진 값을 좀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뭐 큰 틀의 연산 절차나 A, B만 좀 조금 그때그때 좀 대처해주면 되겠고 CD는 주어진 식 제가 좀 설명한 대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삼각함수 최대 최소 그래프와 연결시켜서 질문 던지는 내용 출제 빈도가 너무너무나 높은 문제니까 확실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9번 살펴봅니다.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범위. 삼각 부등식을 풀어라 이런 얘기 되겠죠. 와 근데 부등식이 좀 살짝 좀 낯설게 생겼습니다. 3 사인 제곱 x 4 루트 3 사인 x 코사인 x 처리되어 있고 3 코사인 제곱 x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죠. 자 근데 요거 사분면을 따지게 되면 1, 4 사분면 형태니까 코사인 값이 좀 양수가 돼가는 거니까 이때는 전체 식을 코사인 제곱으로 좀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코사인 제곱을 하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여기가 이제 탄젠트 x의 제곱이 되겠죠. 탄젠트 제곱 x 여기는 코사인 하나 약분되면 코사인만 사인이니까요. 더하기 4 루트 3 탄젠트 x 이렇게 쳐야 되겠고 여기는 뭐 3 이렇게 되니까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3마저 좀 지우는 게 낫겠죠? 탄젠트 제곱 이렇게 처리돼서 3분의 4 루트 3 탄젠트 x 가면 되겠고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 좀 인수분해가 좀 낯선 그런 형태군요. 근데 이런 부분도 좀 익숙해지면 좋은데 루트 3하고 3분의 루트 3 이렇게 둘을 좀 곱하게 해주면 1이 되겠고 더하게 해주면 3분의 4 루트 3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탄젠트 x 플러스 루트 3 탄젠트 x 플러스 3분의 루트 3 이 결과가 0보다 작다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 탄젠트 x 값이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보다 작다 이런 부분들을 풀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탄젠트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고요. 뭐 많이 그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좀 하나 이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겠고 문제에서 풀어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각도 범위에서 딱딱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각도 구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x 범위를 딱 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런 이제 값을 딱 구해가면 되는데 그 다음 값을 구해갈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프를 좀 더 그리는 게 아니라 주어진 식에다가 탄젠트 이제 주기가 있으니까요. 주기를 형태 이렇게 값을 딱딱 더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이제 답 나오게 되면 이제 알파 베타, 그다음에 감마 델타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런 항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제 범위를 좀 다 구했는데요. 이런 네 개의 각도들을 좀 문제에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열심히 또 이제 다 더하기를 해달라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대로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합치면 뭐가 되는 거죠? 합치면 이제 3분의 파이가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3분의 파이가 그럼 여기까지 범위면 3개가 되어 있으니까 2파이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 어떻게 됐습니까? 파이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풀이 좀 다 맞췄는데 자 이게 좀 탄젠트로 풀어간다는 것도 그렇고 이게 좀 그렇고 범위도 주어진 범위도 그렇고 이게 좀 낯설음이 가장 큰 문제겠네요. 어쨌든 좀 이제 일반적으로 좀 쉽게 좀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조금 까탈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식, 주어진 범위에서 코사인 값이 이제 항상 좀 양수가 된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전체 식을 이제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서 이 모양 만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자체도 벌써 좀 신경 써야 될 요소가 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사인 코사인을 곧바로 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탄젠트로 해서 가볍게 처리하는 게 좋겠죠. 주어진 식 또 약분해서 좀 나왔을 텐데 이게 인수분해가 좀 이렇게 잘 안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죠? 이런 거 근데 평상시에 좀 연습이 어느 정도 됐어야 되는 항목이니까 좀 신경 써서 다시 한번 좀 연습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범위가 나오게 되게 되면 그래 이제 곧바로 이제 그래프 그래가지고 그에 해당하는 이제 각도들 찾아서 쭉 풀어가면 되는 건데 뭐 굳이 그래프를 여러 개 그리지 않고 주기만큼 이렇게 이용해서 표시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연습이 좀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탄젠트 풀이할 때 괜시리 너무 복잡하게 가지 말고요. 각도들 이제 하는 범위만 좀 잘 찾고 주기를 이용해서 답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프를 좀 단순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좀 까탈스럽습니다. 그러니까 19번 연습 철저하게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0번 논술형 문제가 되겠고 대표연구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로그 함수 그래프에 대한 두 학생의 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승수는 어떻게 됐나요? 로그의 성질에 따라서 그렇죠. 열심히 고쳤습니다. 이렇게 좀 처리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맨 처음 식이랑 나중에 나온 식이랑 그래프도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은이는 어떻게 됐나요? 주어진 부분 이렇게 좀 풀이가 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함수가 같다 이렇게 처리가 됐죠. 알겠습니다. 자, 대화에 나오는 함수들 정역을 구해달라. 뭐 정역을요 2분의 x 이 부분들이 진수분이 항상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정역 x 이렇게 처리했을 때 x 값은 0보다 크다 이렇게 좀 구해가면 되겠죠. 다음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뭐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x 값이 0보다 크다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은 x 제곱이 0보다 큰 이런 부분들이니까 요거는 어떻게 되죠?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이 모든 실수란 그냥 모든 실수가 아니라 이렇게 써도 되겠죠. 주어진 부분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요거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 이렇게 또 써야 되나요? 다 써야 되는데 됐습니까? 뭐 그러면 위에도 좀 쓸까요? 범위 이렇게 해도 사실 되는데 모든 실수 쓰겠습니다. 모든 실수
좀 써서 완벽하게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정의역 좀 썼고요. 위 대화에서 누구 말이 옳은지 판단하시고 옳지 않은지 판단하고 옳지 않은지 판단하고 누구 말이 틀렸습니까? 다은이 말이 틀렸죠. 다은이 말이 틀렸습니다. 1번 이유를 활용해서 답을 하라 이렇게 되니까 뭐 정의역이 다르다 이렇게 되면 되죠. 정의역이 다르다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고요. 참고로 로그 x 제곱 이런 그래프들은요 이렇게 양수 부분 음수 부분 이렇게 정의돼서 이제 대칭 구조 모양을 그려지는 거였고요. 이 로그 x 그래프는 이제 오른쪽만 그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수를 봤을 때 이제 서로 다르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세 번째는 문제는 뭔가요? 주어진 함수 그래프를 x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 로그 2x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가는 건데 이걸 좀 평행이동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랬을 때 이제 2, 4분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평행이동을 이제 요만큼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가 1인 거니까 아이쿠 이건 뭐니 그냥 k 값이 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냥 답이 돼가는 건데 뭐 또 그렇게 또 풀면 또 안 될 것 같고 x 플러스 x 마이너스 k 이렇게 해야 되겠죠. 평행이동한 함수식을 좀 쓰면 되겠고요. 2,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x값이 0일 때 함수값이 좀 아래쪽으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0을 좀 대입해주면 이 로그 2에 마이너스 k 나온 부분들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야 될 항목이 되겠습니다. 로그 2에 마이너스 k 부분들 0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고 그러면 마이너스 k 부분들은 2의 0제곱이니까 어떻게 되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 값은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최종 답을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원래는 이제 평행이동 자체가 마이너스 1까지 평행이동 되고 그보다 더 되면 안 되는 거니까 k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원래 이제 그래프 모양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수식으로 또 보여드렸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20번 논술형 문제였고 대표연구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자, 논술형 문제보다도 앞에 이제 객관식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몇몇 문제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다루는 형태는 맞는데 좀 이제 수식이라든지 식 모양 자체가 조금 이제 낯선 형태들을 좀 계속 등장시켜서 여러분들이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보이니까요. 연습을 통해서 뭐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대평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